해왔던 농업상담소 기능이 대부분 재편되고 있습니다. 농업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기대감 속에 농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한진해운 미주 노선에 현대상선 선박이 대체 투입됩니다. 오는 8일부터 광양항을 통해 미주로 수출되는 물동량을 처리하게 됩니다. 쌀값 폭락이 대책 없이 계속되자 농민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섰습니다. 공공비축미와 농협 수매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양 한려대 학생들이 아산 캠퍼스로의 통합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 캠퍼스 존속을 주장하는 지역사회 의견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의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 동부권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 지역 농민들의 현장 기술 지도를 담당했던 농업상담소가 최근 조직 개편으로 폐지됐습니다. 여수시는 농업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화양 면사무소, 농민들로 북적였던 농업상담소가 텅 비었습니다. 지난달 조직 개편에 따라 상담소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읍면동에 있던 모두 6개 상담소 가운데 돌산을 제외한 5개 상담소를 없앴습니다. 대신 상담소장을 읍면동 산업팀에 잔류시켜 농민들의 기술 지도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갈수록 상담소 기능이 축소되는 데다 농업행정을 통합해 처리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농업 기술만 서비스 받는 차원에서 산업행정까지 같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기 때문에 절대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여수시의 이 같은 방침에 농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농업상담소 폐지가 농업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가뭄과 병충해 발생이 많은 경우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 위주의 기술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읍면 산업팀의 상담 인력이 배치됐다고는 하지만 산업팀 고유 업무로 농민 상담이나 지도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상담소가 없어짐으로써 거기에 따른 기구가 축소되면 첫째는 시 예산이나 농민에게 주어지는 예산이 없어질 것이고 또 관계되는 그 공무원들도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될 것으로. 상담소 폐지에 따라 비어있는 상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고민거리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기농, 기촌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 생산성 저하 사이에서 농업상담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한진해운의 광양항 미주 노선을 운행할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이 오는 8일부터 투입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광양항에서 부산항을 거쳐 LA만에 입항하는 미주 노선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4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이와 함께 삼성전자 등 주로 한진해운에 의존해 광양항 등지에서 미주로 수출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화주업체들과 긴급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가 마이스 도시로 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최근 여수시 마이스 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해 마이스협회 연차총회 참가자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31.3%가 마이스 개최 도시로 여수가 적합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스 산업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47.3%가 높게 평가했고 추천할 만한 마이스 산업 연계 분야와 마이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으로는 해양 관광과 교통 체계 정비가 각각 34.8%와 2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쌀값이 올해도 속수무책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쌀 최대 생산기지인 만큼 전남 지역 산지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농민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섰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들이 올해 추수한 조곡을 전남도청으로 가져왔습니다. 10톤 넘는 햅쌀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뿌려졌습니다. 올해 생산된 조생종 쌀 수매 가격은 40kg 한 가마에 4만 원 선으로 작년보다 최대 15,00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여기 주위에 월급 받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많이들 계시구만. 당신네들
90년대 그때 당시 월급으로 살아가면 살아가겠어?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14만 원대로 작년보다 2만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재해 없이 일조량이 좋아 풍년이 예상되면서 쌀값 폭락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며 본격 수확기 이전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다 양곡 정책도 없이 무분별하게 쌀 수입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무책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정부의 쌀 수입 중단과 대폭적인 수매 계획 조기 발표, 쌀 직불금 감축 정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라남도에는 농민이 참여하는 대책협의회 구성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전라남도, 농협 등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입장 표명 시한을 오는 9일로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그럼 우리 농민의 사고 있는 사항을 우리도 중앙지역 건의도 하고, 예? 우리 도 자체적이고 지자체에서 할 건 지자체에서 하고 그렇게 한번 하시게요. 농민들은 오는 22일 전국 농민대회와 11월 민중총궐기에서도 정부의 농업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쌀값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고흥에서 열린 쌀 직불금 및 간척지 영농조건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직불금을 축소하려는 정부 정책이 문제라며 공공비축미와 농협 수매 물량을 전국 쌀 생산량의 50%까지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또 도내에서 생산된 쌀 가격이 경기 지역 쌀값의 70%에 불과하다며 농협 수매 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고흥만 간척지 쌀도 공공비축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전남 동부 지역은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해안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 1에서 3m, 앞바다에서는 0.5에서 2m까지 조금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양 한려대학교 총학생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한려대의 아산 캠퍼스 통합안을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오늘 발송한 탄원서에서 지난 6월 초 한려대의 자진 폐교와 아산 캠퍼스로 통합 개교를 골자로 한 학교 측의 자체 구조 개선이 제출됐지만 이후 석 달이 되도록 아무 결정이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교직원들에 이어나온 이번 총학생회의 탄원은 대학의 지역 존속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외부 건의에 나서고 있는 광양시와 시민사회 의견에 반하는 것이어서 지역 내 논의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봉하마을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지역 일정인데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 역시 5.18 민주묘지에서 열며 정권 교체 의지를 다졌습니다. 민생과 복지, 민주주의, 인권이 활짝 만개하는 동백꽃도 빨갛게 열정적으로 다시 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더민주 지도부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정책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잘 살기 위한 상생과 통합의 광주 정신이라며 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잘 경청해서 정기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당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고요. 전당대회가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이루어진 광주 방문은 1박 2일간 비엔날레와 5.18 묘지, 자동차 공장 등 광주의 문화, 역사, 경제를 상징하는 장소를 도는 일정으로 짜여졌습니다. 광주에 대한 당의 위기의식과 애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당 창당으로 흔들리고 있는 전통 지지층을 복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추미애 대표는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게 당을 지도해달라고 말했다는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김부겸 의원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잇따른 대선 도전 발언에 대해서는 대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양시의 핵심 현안 사업들에 대한 내년 국비 반영 여부가 엇갈리면서 사업별 진척도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광양시의 경우 성황근린공원 복합체육관 사업비 250억 원 가운데 13억 원, 옥곡면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의 설계비 3억 원 등 대규모 예산 사업이 계획서에 반영됐습니다. 반면 총 300억 원이 투입되는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 사업의 설계비 등 일부 현안 사업들이 성과 계획서에 누락돼 사업 진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흥군이 최근 도 감사에서 적발된 부적절한 수의 계약과 관련해 개선 대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특히 공사 발주 이전 기술 심의를 강화하고 시공 자재의 필요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자체 실무 교육을 연 2차례에서 4차례로 확대하고 잘못된 예산 집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교육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사무소는 최근 백도에 있는 인공샘인 에코폰드에서 수달의 모습을 무인 센서 카메라를 통해 확인했다며 풍랑과 매, 뿔새오리에 이어 백도의 생물 다양성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달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자료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데 백도에서 수달의 실체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석 중인 여수시 도시공사 신임 사장에 정학근 전 여수시청 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여수시 도시공사는 지난달 사장 공모에 나선 결과 모두 3명이 응모해 이 중에 2명은 자격 요건에 미달됐고 정 전 국장만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될 여수시 도시공사는 지난 2008년 여수시가 자본금 5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뒤 토지개발과 투자유치 업무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광양시의 재정 자립도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2015 회계년도 지방재정 운용 결과에 따르면 광양시의 재정 자립도는 35.68%, 수입원의 교부세를 포함시킨 재정 자주도는 68.74%로 각각 같은 규모의 다른 자치단체 평균보다 3%와 7%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채무는 70억 원으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 채무액 263억 원보다 193억 원이 적어 안정적인 재정 운영 상황을 반영했습니다.